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는 쌤 오공쌤이에요. 쌤이 주제별로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순열에 대해서 따로 개념 정리를 안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간단하게 짧게 그리고 쉬운 문제로 순열에 대해서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 8번이어야 하는데 이번 시간은 4-1이에요. 4-1번으로 동영상을 올릴 거니까 4번 뒤에 이 동영상으로 한번 순열 정리하고서 갔으면 했어요. 조금 뒤늦게 올리게 됐어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15번, 번호는 그대로 연속해서 15번째예요. 3명의 남학생과 2명의 여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이것을 바로 순열이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고 순수하게 5명을 그냥 순서를 생각하여 배열하는 경우 순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개념을 잡냐면 5명 중에 3명이 남학생이니까 네모로 만들고 2명이 여학생이니까 동그라미로 만들어서 일단 전체 숫자가 5명인데 남녀 구분 없이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죠. 그러면 5명의 자리를 정하는 거야. 이렇게. 순서를 생각해서 배열을 한다는 뜻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번도 있고 몇 번째인가가 꼭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와는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정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두 번째를 정하는 게 바로 순열이에요. 순서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학생은 경우의 수가 일단 5명이니까 5가지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5명. 그래서 여기 한 명이 정말로 앉아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두 번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학생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남은 학생은 지금 첫 번째를 뺀 나머지 4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와 달라요. 하나 줄어서 4. 그래서 이렇게 앉고 나면 그 다음 세 번째 자리는 남은 3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3. 그래서 여기 앉고 나면 남은 2명 중에 앉을 수 있으니까 2, 그 다음 마지막 선택의 여지 없이 한 명만 올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1이에요. 이렇게 정하는 걸 갖다가 순열이라고 하고요. 순열의 특징은 이렇게 앞의 수와 바로 다음 번째가 차이가 나요. 선택의 여지가 하나씩 줄기 때문에 마이너스 1씩 차이가 나서 이 전체 하나를 갖다가 케이스로 볼까요? 이 첫 번째 앉는 사람이 누가 앉는 것이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 1가지, 2가지, 3가지로 정할까요?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렬로 한번 섰을 때가 이 전체가 케이스 1이에요. 하나의 케이스예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5, 4, 3의 1은 합의 법칙이 아니라 곱의 법칙을 써야 되고요. 120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우리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나씩 줄어가면서 1까지 곱하는 거죠. 이게 바로 5명을 순서를 정해서 배열하는 방법, 순열이고요. 표기 방법은 어떻게 쓰느냐 하면 5 느낌표로 쓸 거고요. 읽을 때는 이 느낌표를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로 읽을 거예요. 영어로는 F로 시작하는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굳이 번역을 한다면 계승이에요. 계속해서 하나씩 줄면서 승, 곱한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곱해 나가는 거. 하나씩 줄면서. 이게 바로 순열이에요. 5명을 일렬로 순서대로 세우는 방법 5팩토리얼. 7명을 순서대로 세우는 방법 7 팩토리얼. 다른 조건이 없다면 순수하게 이렇게 팩토리얼까지만이에요. 이제부터 조금씩 조건이 붙어서 순열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해볼 거예요.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항상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 물론 순열이라는 개념을 다 이용해서 구하되 순열도 순수하게 일렬로 세우는 방법을 묻지는 않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주죠. 남학생끼리, 여학생끼리니까 우리는 남학생끼리 3명이 줄 서는 순열, 또 여학생끼리 2명이서 줄 서는 순열,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세우고 나서 남녀 학생의 그룹이 앞뒤로 서로 바뀌는 경우 2가지.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다 조사하고요. 세 가지를 모두 동시에 만족하는 이런 곱셈 법칙에 의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남학생은 3명이니까 줄을 선다면 3팩토리얼, 여학생은 2명이니까 2팩토리얼, 그리고 남녀가 앞뒤로 바뀌는 경우 2가지 해서 3, 2, 1, 2, 1, 2 곱해서 24가지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끼리끼리 구할 때는 각각 끼리끼리 이렇게 묶어서 한 그룹으로 만들어서 먼저 계산을 한다. 3번, 3명의 남학생이 항상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3명이 항상 이웃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3명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3사람을 그냥 남학생 1명으로 간주를 하는 거야. 그 안에서 3사람을 묶어 놓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웃 할 테니까. 그걸 1명으로 일단 놓고 여학생 나머지가 2명이니까 합해서 3명을 경우의 수를 구할 거예요. 순열에 대해서. 그리고 나면 그 3명이라고 묶어 놓은 남학생 사이에서도 누가 앞이고 누가 뒤인지가 있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3명의 남학생끼리 순서를 다시 배열할 거야. 순열을 구하면 이걸 곱하는 순간 3명이 이웃하는 그런 방법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바로 이렇게 1명, 2명, 3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남학생끼리는 다시 그 안에서 누가 맨 앞자리에 올 것이냐 이렇게 돌아가면서 맨 앞자리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3명 먼저 순열 3팩토리얼 구하고 요 안에서 이 3명의 순열 3팩토리얼 구해서 곱하면 36까지 66이 36 이렇게 나와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3명이 항상 이웃하려면 3명을 1명으로 간주해서 구하고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해놓고 나서 그 3명끼리 다시 순서 구하는 걸 곱한다.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4번. 여학생은 항상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좀 전에 남학생이 항상 이웃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번에는 여학생이 항상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뭐뭐 하지 않도록을 구할 때는 경우의 수에서는 언제나 뭐뭐 하는 전체의 경우에서 항상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서 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항상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래서 전체는 5명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5팩토리얼. 여학생이 이웃하도록 구해서 빼자. 여학생은 항상 이웃하는 경우는 여학생을 그럼 1명으로 간주해야죠. 묶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 셋에 여학생을 1명으로 간주하니까 총 4명이 돼요. 이 4명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순열 4팩토리얼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를 하고 그 묶어놓은 2명의 여학생이 서로 앞뒤로 순서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배. 이렇게 해서 계산만 정리를 해주면 돼요. 여학생은 서로 이렇게 서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곱하기 2배 한다. 만약에 여학생이 여기 묶여있는 여학생이 3명이었다면 3, 2, 1 곱했겠죠. 근데 여기는 2명이니까 2팩토리얼 2, 1. 2 곱하기 1은 그냥 2니까 2라고만 썼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팩토리얼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120이라고 외웠어요. 120 마이너스 4, 3, 2, 1이 아까 24였고요. 24에 2 곱해서 빼기 48. 따라서 가지수는 72가지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앞에 거랑 같은 그런 논리로 계속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정한 남학생 A와 여학생 B 사이에 1명이 있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 특정한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없죠. 그냥 정해놨어. 남자는 A, 여자는 B 나와. 해서 이 2사람을 세우되 2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누군가 1명만 존재해야 돼요. 그런 스타일로 세우라고 하면 남학생 A와 여학생 B를 고르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남자에서 A, 여자에서 B는 한 가지고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경우의 수에서 A와 B를 고르는 경우의 수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곱하기 1인 거예요. 그럼 됐어. A, B는 됐어. 그 사이에 1명이 와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 그림이 요런 그림이 되는 거야. A와 B가 있는데 그 사이에 딱 1명 들어가는 경우. 따라서 우리는
나머지가 그럼 몇 명이 되는지를 일단 봐야 돼. 이 3명을 갖다 1명으로 간주를 하고 이 사이에 여자가 오느냐 남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쪽이 여자가 둘이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가 남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또 어떤 사람은 남학생이 몇 명 남는 경우, 여학생이 몇 명 남는 경우 이렇게 구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복잡해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남인지 여인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했을 뿐이에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다만 정확한 것은 사람이 2명 남는다는 것 뿐이죠. 3명이 이 안에 들어가서 1명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2명이 남았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먼저 구하느냐? A, B 사이에 들어갈 요 사람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 그래서 이제 뽑았어. 그러고 나면 2명 남고 그 2명과 이걸 1명으로 간주를 하니까 총 몇 명인가요? 3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3명이 순서를 정해서 배열되는 경우를 곱하는 거죠. 자, 3명이 이렇게 3명. 순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또 어떤 학생은 여기서 왜 틀린 학생 중에는 이거를 곱하기 3 팩토리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도 3명이 순서를 정하잖아요 하고. 근데 잘 보세요. A와 B 사이에 누군가 있어야 돼. 그 말은 이 사이에 얘는 고정이야. A와 B만 서로 위치 바꿈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곱하기 2예요. 2 팩토리얼 또는 2예요. 됐죠? 그래서 A, B 순서 바꾸기를 모두 뭐 한다? 곱한다. 곱하고 나면 A, B 사이에 올 수 있는 걸 정하는 경우 셋 중에 1명 고르는 경우는 3가지죠. 뭐 C 고르거나 D 고르거나 E를 고르거나. 그래서 하나 고르고 3명을 순서를 나열하는 거. 이 3명 순서 나열하는 건 3 팩토리얼이죠. 그리고 여기 A, B 순서 바꾸는 건 2 팩토리얼. 따라서 3명 중 하나 고르는 건 3이에요. 그리고 나서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그대로 써서 계산하면 3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빠르게 왔는데 어때요? 이해가 가시나요? 순열을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정리 좀 쉽더라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이번 시간에 정리를 했어요. 요약 정리해 볼게요. 5명의 순서를 고려해서 세우는 경우는 그냥 5 팩토리얼이다. 5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5, 4, 3, 2, 1을 곱하는 경우다. 이웃하는 경우의 수라는 것은 이웃을 하는 사람들끼리를 한데 묶어서 한 사람으로 간주해서 그 사람과 남은 사람끼리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묶인 사람끼리 다시 순서 정하기를 곱한다. 자, 3번째,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계산하라고 하면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준다. 이웃하는 경우는 바로 2번째 수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순열을 마무리했고요. 이미 앞에 주제별로 문제를 풀 때 순열을 좀 했었으니까 아주 많이 낯설진 않겠지만 정리를 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봐요.